네, 오늘의 증시입니다. 공매도가 1년 2개월 만에 재개된 가운데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하락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코스피는 충격적인 제한적인 모습이었으나 코스닥은 2% 넘게 내리면서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코스피가 0.66% 하락하면서 3,227.20포인트에 마감을 지었고요. 코스닥 지수는 2% 넘게 하락하면서 961.81포인트에 마감 지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정현입니다. 네, 국내 시장 오늘 하락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공매도 이슈가 있었죠. 중국과 일본이 휴장인 가운데 국내 시장 홀로서 큰 하락폭을 나타내면서 장중에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사실 이러한 시장 흐름, 우리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에서 3주 전에 예상했던 흐름인데요. 장자방 전문가님이 예상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흐름들 미리 예상하셨더라면 오늘장 대비가 가능하셨을 텐데요.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월요일 일주일에 한 번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1시간 동안 또 알찬 강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저희가 책임져 드리기 위해서 많은 정보들 준비해놨습니다. 하지만 노란톡 들어오시면요. 이 시간 이외에도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시장 흐름이 좋지 않을 때 또 선물 옵션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비법까지도 저희가 노란톡을 통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 노란톡 들어오셔서 홍당무 장자방 검색하신 후에 입장하시면 됩니다. 검색하는 것이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사칭하는 방을 들어갈까 봐 조금 두려움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QR코드 찍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만약에 검색하고 들어오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사진 정확하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 장자방 전문가님의 장점이죠. 선물 옵션을 통해서도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하락장에서는 더 좋은 방법이겠죠. 일단 주말에 선물 옵션에 관련된 무료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셨는데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강의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보실 수 있게 저희가 노란톡을 통해서 링크 주소 띄워드릴 예정이니까요. 초보부터 고수까지 다 좋습니다. 선물 옵션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들어오셔서 대기하시면 저희가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주소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중에만 저희 노란톡방 활짝 열어놓고 있어요. 방송 중에 나가버리시면 다시 들어오실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꼭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3주 전에 제가 주가 하락을 말씀드릴 때만 해도 제가 코덱스 레버리지와 주식을 70% 정도 청산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엊그제 같은데 3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 제가 상방 포지션을 청산했던 선물 지수 가격이 434.1020입니다. 그날 고가는 434.45였고요. 그래서 거의 최고가에 청산을 했고 그리고 나서 하방에 대비하자라고 이야기할 때 인버스를 배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장이 조정이 나온 다음에 또 한 번에 매매 기회들을 보겠다는 것이지 대세 하락으로 폭락을 생각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주식 포트를 담지 않았고요. 현재 제 주식 비중은 25%입니다. 그리고 75% 현찰 빵빵하게 들고 있고요. 조정이 나온다면 어디서부터 담아가야 되고 무엇을 담아가야 되는지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여기 이 자리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은 항상 중요한 얘기를 나중에 하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미괄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국어 선생 출신이기 때문에 저는 두 갈식을 좋아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이 나오죠. 그러면 이번 5월 달 여러분 뭐 담아야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자동차와 2차 전지에 담을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템포를 늦춰서 반도체를 담을 생각입니다. 현재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랐다 빠졌습니다. 근데 이번에 올라올 때 가장 많이 올라온 것이 운송 섹터의 ETF와 종목들이었고 그다음에 조선주였고요. 해운주였습니다. 그리고 철강이었고요. 건설이었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우리 이야기하던 건가요? 2월 달 조정할 때 2월 달, 3월 달 조정기에 제가 드렸던 그 섹터 아닌가요? 예, 우리가 계속 관심 갖자 했던 게 여러분 어중간한 리딩 방송, 종목 추천 이런 거 믿지 마십시오. 예, 종목을 정말 그렇게 잘 추천하면 본인이 삽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실까요?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다음 사이클이 무엇인지, 지금 어떤 게 고평가되어 있는지 이것들을 걸러내는 것이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목표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건 이런 분이 있어요. 종목만 잘 고르면 되지 시황 알아서 뭐 하냐. 여러분 천둥번개 같이입니다. 소나기가 막 내려요. 근데 나는 반팔 입고 여름 옷 입고 나는 그냥 가도 안 춥겠습니까?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불면서 날이 추워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한할 수 있는 옷을 준비해야 되고 우산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시황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태풍이 오고 쓰나미가 오는데 자기 혼자 안 춥고 자기 혼자 멋내고 이쁘게 옷 입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순간에 잘 피해갈 수는 있겠으나 똥밭을 이렇게 피하다가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하다가 발 한번 잘못 디디면 어떻게 됩니까? 똥 밟아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락기라고 하는 것은 이 시황을 볼 줄 아느냐 모르느냐가 매우 크다는 겁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지금 제가 시황 얘기를 하면서 작년이란다. 올해 1월 중순에 제가 1월 말부터 2월 달 내내 하락할 거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들 우습게 보셨어요. 그런데 정말 제 말이 맞았거든요. 3월까지 빠진다 그랬는데 그때부터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언제 장 올라가냐고. 아니 뭐 제가 장을 올리는 사람입니까? 3월 말부터 올라간다고 이야기해서 4월 중순경 이야기했는데 정말 그렇게 올랐고 4월 둘째 주에 나와서 제가 이제 장 빠지는 거 대비합시다. 다음 주에 저 정리할 겁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제 단톡방, 노란 톡방 오늘 들어오시면 이 톡방 안에서 제가 청산할 때 저 청산 이만큼 합니다. 현금 비중 25% 주식 비중 25%로 줄여놓고 75% 현금 갖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로부터 불과 시간이 얼마 경과하지 않았거든요. 한 열흘 남짓 지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장 얼마나 됩니까? 꽤 많이 빠지고 있죠. 자, 이걸 왜 미리미리 대비 못 하실까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오늘 제가 저희 회사로 에피소드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어떤 분이 증권 리딩 방송을 하시는 분인가 봐요. 그리고 증권을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인가 봐요. 근데 이분들이 종목을 잘 찾으신대요. 순환매를 잘 찾고.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시장을 못 봐요. 시장이 오를지 내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감사 인사가 왔습니다. 고맙다고. 왜요? 그랬더니 이 방송을 보시면서 비중을 줄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지난 1월 중순경에 제가 빠진다고 하고 정말 빠질 때 안 믿었대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하셨다고. 그리고 올라간다고 할 때 4월에 제가 청산한다고 얘기할 때 얼른 본인들 이렇게 다 정리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고맙다고 감사의 인사가 하나 왔습니다. 시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저라고 늘 맞추진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선물 옵션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장 시황을 남보다 민감하게 보고요. 제가 좀 더 한 발 앞서서 대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 제 방송을 들으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시황을 본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런 말씀을 오늘 좀 드려보고 싶고요. 자, 오늘은 제가 다른 생각보다 세 가지 섹터로 강의를 좀 준비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 단위로 좀 분석을 해볼게요. 이번 주에는 그동안 가장 핫했던 섹터 중에 운송 업종을 제가 오늘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다음 주에는 조선, 그 다음 주에는 뭐 철강, 그 다음에 건설 이렇게 일주일에 하나씩 섹터를 좀 정리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 업종지수 한번 쭉 살펴보면서 시장 어떻게 대응할지 보고요. 마지막에 선물 매매가 얼마나 재미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이 좀 빨라요. 근데 알아들으시는 데는 큰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전달하고자 싶은 내용이 많다 보니까 말 좀 빨리 진행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운송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이 운송 섹터는 ETF 상품을 가지고 거래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언제부터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여기 2월에 조정 나올 때 여기서부터 운송이 계속 좋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드렸던 근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물류들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데 예방 백신을 맞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류들이 가고 싶어요. 그런데 어때요? 해운이나 운송, 항공 이런 교통편들이 그동안 침체됐었잖아요. 그죠?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물류량이 늘게 돼 있고 그게 늘게 되면은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그 호가 수가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가는 반영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여기 2월 달부터 계속 드렸던 이야기고요. 여기 횡보할 때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일주일에 한 번씩 섹터별로 모두 다 훑어버리잖아요. 그죠? 반도체부터 뭐 해운, 운송 뭐 전부 다 싹 다 훑어드릴 때 계속 제가 좋다라고 이야기했던 섹터 중에 넘버 원이 해운, 운송, 조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지속적으로 올라갈 때 3월 달에도 보시면 2월, 3월에 시장이 조정을 꽤 많이 받았는데 이 조정을 받는 내내 이 운송 섹터는 어땠죠? 계속 우상향해서 제가 이거는 매집이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를 돌파하면서부터 자, 가자였고요. 그대로 밀고 올라갔을 때 3월 말경에 지수가 조정이 끝나고 지수가 이제부터 반격을 시작할 때 제가 뭐라 했죠? 운송 쉬자. 기억하십니까? 운송 쉬자였습니다. 왜? 그동안 조정기에 올라갔던 놈은 시장이 반전을 할 때 어떻게 될까요? 시장이 반대로 얘는 조정을 하겠죠. 그래서 얘가 쭉 조정을 해요. 그래서 쳐다보지 말라고 이야기하다가 4월 둘째 주에 제가 나와서 시장 뭐 한다고? 시장 이제 꼭지치고 슬슬 조정을 대비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업종지수 쫙쫙 스캔하면서 제가 드렸던 얘기가 뭐였냐면 자 여기서 얘 6,000원대 정도에 사면 좋겠다. 그리고 양봉 하나 섰을 때 없는 사람은 6,000원, 6,100원 요 안에서 좀 사주시면 좋겠다. 이때 1차 목표가를 얼마 제시했냐면 직전 고점을 제시했습니다. 자 보시면 돌파했네요. 그럼 더 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직전 고점을 붕괴하기 전까지 버텨볼 만한 자리고 저게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수익권에서 모두 정리한다. 제가 전략대로 드렸습니다. 자, 이날 강의 들으신 이 첫 양봉 혹은 요 전에 매집 구간에서 잡으신 분과 첫 양봉에 잡으신 분들은 수익률이 제법 되는 것 같네요. 10% 정도 차이가 내시는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공부하면서 이런 섹터도 하나씩 걸리면 좋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운송 섹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2주 최저가가 2,836원이고요. 최고가가 6,685원입니다. 예, 지금 얘는 보시게 되면 시가총액은 198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래 금액이 많지 않아요. 근데 재미있는 건 거래 대금과 호가 제시가 매우 원활합니다. ETF 섹터 중에 가장 거래하기 힘든 게 반도체 섹터거든요. 호가가 이만큼씩 비어 있어요. 거래해 보시면 4-5개씩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송 섹터는 보시게 되면 호가 창이 아주 촘촘하게 붙어 있어서 거래가 매우 쉽다는 거고요. 자, 운송을 보시게 되면 얘는 지금 어떤 움직임을 좀 가지고 가냐면 삼성 자산운용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페이지 보실게요. 구성 종목들을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이 종목을 왜 이 섹터별 ETF가 좋다라고 제가 그렇게 4개월째, 5개월째 누누이 강조를 드리고 있냐면 종목을 보시면 1위가 지금 구성 가장 많은 게 HMM이에요. 자 보시면 얘가 27.6%입니다. HMM 어떤 종목입니까? 해운 운송 관련 종목 중에 가장 세력이 많이 붙어 있는 최고 대장주입니다. 저는 HMM하고 현대미포조선 이 두 종목을 계속해서 여러분 1월달, 2월달 내내 드렸던 얘기 기억하십니까? 2월부터 3월 조정기에 HMM과 현대미포조선 얼마 갔나요? 미포조선 제가 갖고 있던 거 45,000원대, 6,000원대 주구장창 매집했던 게 이제 8만 원 바라보는데 어떠십니까? 꽤 괜찮은가요? 여러분 만약에 시간을 되돌린다면 2달 반 전으로 돌아가신다면 미포조선 사시겠습니까? 제가 그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방송을 그만두고 나갔을 때 언제쯤 장자방이라는 젊은이가 나와서 강의를 했었는데 이 사람의 이야기 듣고 내가 해운조선, 현대미포와 HMM을 샀다면 내가 최소 2, 3년 뒤에는 그 사람한테 참 감사할 거야 라고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드렸던 종목이에요. 지금 감사하고 계십니까? 감사 인사 기쁘게 받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현대글로비스 17.9%고요. 대한항공 17.53%, CJ 대한통운, 페노션, 현지칼, 그다음에 한진, 대한해운, 제주항공입니다. 이 밑에들은 크게 뭐 영향력이 없어요. 그런데 탑 3만 보세요. HMM, 현대글로비스, 대한항공, 대한통운, 페노션, 한진칼. 자, 보세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 비중이에요. 여러분 운송이 왜 셌냐라고 묻는다면 단연컨대 HMM이에요. 단연컨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만약에 글로비스였으면 얘 꺾였습니다. 대한항공이었으면 꺾였고 지진해요. 대한통운 꺾여 있습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섹터별 ETF를 구성할 때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도 되게 많아요. 이해되실까요? 같은 섹터라도 어떤 종목을 우선순위의 비중을 높였는지에 따라서 종목을 고르는 눈이 필요해요. ETF 종목들 보시면 한 200~300개쯤 돼요. 한 300여 개 되거든요. 그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여러분 고르라 그러면 머리 아프지 않습니까? 제가 골라드렸어요. 여러분께 한 10여 개로 압축해 드렸으니까 요 안에서만 순환매 돌면서 매매하십시다. 오케이? 여러분이 저거 일일이 다 찾아내고 종목들 일일이 다 구성 찾고 머리 아프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제가 공부해서 제공할 테니까 여러분이 이 안에서 타점 잡아가는 거 툭툭 던지듯이 말씀드리면 타이밍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구성 종목들 한번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HMM입니다. 우리가 조정기부터 이야기했던 자리가 여기인데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16,000원 정도 됩니다. 16,000원 정도. 여기서부터 고점 쭉 치고 올라왔을 때 고점이 얼마냐면 35,000원이네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 90% 정도의 차익이 나죠? 여러분, 어중간하게 주식 추천하는 리딩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요? 분명히 강조드렸던 시간입니다. 저는 2, 3년 보고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불과 2달도 안 돼서 1달 반 만에 이 정도 수익 났으면 굉장히 좋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눌림 줄 때 해운 업종 잡으라고 이야기했던 타이밍이 여기예요. 근데 얘가 3만 원 정도거든요. 3만 원 했으면 얼마 같죠? 4만 원 넘어가네요. 30% 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수익률이 괜찮죠? 예, 지금 사라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맙시다. 우리가 끝난 거에 관해서 리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지금은 팔고 나와야 될 시점이지 들어가는 시점 아닙니다. 지금 들어가는 사람 없기. 예. 자, 글로비스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보시면 아까 HMM하고 확실히 다르죠. 조정기에도 못 가, 시장이 반등하는 중에도 주저앉아. 얘 해요 말아요? 안 해야 되겠죠? 이 종목 버립니다. 다음. 대한항공 보십시오. 대한항공 장상승기에 잠깐 올랐다 빠짝 그리고 나서 계속 주저앉았다가 살짝 반등하는 척했다 흘러내리네요. 이런 차트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면 안 되겠죠? 다음. 자, CJ 대한통운 보십시오. 왕창 올랐다가 조정 나오는데 반등할 때 이 고점까지는 못 올라오더라도 지금 운송업종 차트 중에 HMM을 제외하고는 이 중에 뭐가 더 낫습니까? 예, 얘가 괜찮은 것 같죠? 반등하니까. 그렇죠? 근데 얘가 요 저점을 깨지 않았다면 저는 얘를 봤을 것 같은데 깨져 있기 때문에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거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자, 그다음 한진칼 보십시오. 한진칼 보시면 이런 종목들 피하세요. 차트가 윗골이 엄청 긴 것들 있죠. 시세가 날 때 장중에 이만큼 봤다 장중에 물매기고 10% 20% 밀어버린 차트 있거든요. 얘들은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물매기는 차트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심하게 장난치는 윗꼬리 종목, 아랫꼬리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습관들이에요. 우리 어르신들께서 그런 얘기 하시지 않습니까? 재벌은 개 못 준다고. 이 개 못 줍니다. 이런 세력들 걸릅시다. 그 외에도 좋은 거 많습니다. 다음. 자, 펜오션. 저는 이쁘네요. 저라면 조정이 나왔을 때 펜오션 건들겠습니다. 제가 보고 싶은 가격은 5,500원에서 6,000원 사이 조정 나오면 한번 저는 들이대 볼 생각입니다. 자, 여기 있는 종목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운송업종 차트 제가 5개, 6개 종목을 봤는데 요거 하나 이쁘네요. 오케이? 차트 고르는 요령 좀 이해되실까요? 오케이? 과거에 장난치지 않았던 거. 올라갈 때 정상적으로 시세 줄 때 같이 올라가 주는 거. 남들 오르는데 흘러내리지 않는 거. 아셨죠? 상승에 힘이 있는 거, 거기에 세력이 붙어 있고 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종목 건드셔야 됩니다. 다음.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시간이 그냥 없으니까 바로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운송에 대해서 마무리 잠깐 하겠습니다. 자, 운송은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많이 빠졌다가 올라갈 때 실물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실적 장세가 됐을 때 기업들의 물류를 배송해야 되는 거예요. 꼭 필요한 거고. 예. 근데 얘가 많이 저평가돼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2월 달부터 계속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3월 한 15일 경쯤부터 제가 사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건데 그때부터 장이 쭉 올라가다가 빠지다가 해요. 그러다가 제가 얼마 전에 지지난주에 저거 한번 봐도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가격에서부터 장이 꽤 많이 시세를 줬어요. 다시 기억을 한번 해보실까요? 차트 보세요. HMM하고 타이밍이 거의 똑같은데 자, 이 자리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약 10% 수익 나는데 거래일수로 약 2주가량. 거래일수로 10거래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요즘같이 어려운 장에서 이렇게 아주 든든한 섹터 가지고 벌 수 있다면 그럼 제가 여기서 종목 하나 찍어준다면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꼭 찍어서 HMM과 현대미포조선을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제가 강의했던 거 영상 한번 다시 보세요. 최근에 2주, 3주 전에 돌려보시면 아마 계속 매주 언급하고 있다는 걸 아실 거고요. 거기에 글로비스와 대한항공을 보시게 되면 장이 반등이 나오더라도 얘들은 단타용이지 추세로 끌고 가는 종목은 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버리겠다는 것이지 이 회사가 좋다 나쁘다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차트를 보는 입장에서 이 종목들을 좀 별로 재미가 없다는 것이고 대한통운은 지금 봐선 안 되겠죠. 차트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한진칼 같은 경우도 치고 올라갈 때 얘가 57,500원을 올라탄다고 들면 한 62,000원대까지 단타 한번 해볼 만한
위치쯤 될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 가장 예뻐 보이는 것은 페노션이다라는 거고 조정이 나온다면 저는 저쪽의 비중을 좀 더 많이 싣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일주일에 하나씩 그동안의 주도주들 제가 언급드렸던 것들 이제 다음에 철강, 조선, 그다음에 건설 다룰 텐데 이런 식으로 주요 종목들 위주로 정리를 좀 해드린다면 차트를 보는 눈과 이렇게 스킵하다가 또 이거 한번 봐보세요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건질 수 있다면 도움되지 않을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주도 섹터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주 섹터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워낙 장자방 전문가님께서는 시장의 예상을 정확하게 하시는 만큼 여러분들도 투자하시면서 이러한 흐름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일주일에 한 번만 출연하시기 때문에 한 번만 이렇게 짚어주는 게 아쉬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개개인적으로 포트폴리오 꼼꼼하게 짚어보면서 이러한 시장 흐름까지도 저희가 도움 드릴 예정인데요. 이제 워낙 시장 흐름이 계속해서 눌리고 좋지 않다 보니까 변동성이 있는 만큼 선물 옵션을 통해서 수익을 벌 수 있는 방법까지도 저희가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초보도 좋고요. 고수도 좋습니다. 함께 하시기 바랄게요. 참여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서 홍당무 장자방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이 시간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아직까지는 자리가 충분하고요. 저희가 방송 시간에만 오픈해 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열어뒀을 때 들어오셔야 우리 장자방 전문가님께서 진행하는 강의를 실시간으로 언제 진행될지 모릅니다.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하단에 저희가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카메라로 찍고 원하실 때 언제든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주말에 진행했던 무료 온라인 강의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앵콜 요청을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이 선물 옵션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기초부터 응용 매매법까지 초보부터 고수까지 아우를 수 있는 온라인 특강 VOD 링크를 다시 한번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우리 전문가님께서 결정을 내려주신다고 합니다. 띄워드릴 예정이니까요.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하락장에서도 나는 수익을 내고 싶다. 나의 포트폴리오는 지금 파란불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시간 저를 기회로 잡아보시면서 함께 수익을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노란톡방 방송 중에만 열어두고 있어요. 들어오셨다가 나가시면 다시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들어오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네, 이렇게 해서 주도주 섹터까지 짚어주셨는데요. 또 다음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내용으로 진행될까요? 예, 그동안 또 하던 걸 안 하면 또 서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섹터별로 전부 다 짚어드려 왔는데 한쪽에 깊이 들어간다 그래서 전체를 짚지 않으면 서운하실 것 같아서 전체를 좀 빠르게 짚어가겠습니다. 자, 짚기 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란 톡방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여러분 지금 제가 올려드린 자료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방송 끝남과 동시에 여러분 다운받을 수 있도록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10시 안쪽에 바로 올려드릴 테니까 오셔서 자료를 받아가시고요. 왜냐하면 방송에서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리고 하나하나 여러분 살펴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마디점, 맥점들, 그다음에 구성 종목들 다 설명돼 있거든요. 근데 이걸 좀 보실 수 있으려면 톡방 안에 오셔야 드릴 수 있어요. 이해되실까요? 예, 그다음 두 번째. 지금 제가 요거 하고 나서 마지막 섹터가 선물 옵션에 관한 강의를 할 텐데 지금처럼 장이 하락할 때 여러분 선물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장이 하락할 때 나는 선물 매도, 풋옵션 매수로 수익을 많이 내게 되면 주식에서 물려있든 주식에서 고생하라도 상관이 없고 주가가 올라갈 때는 선물 매수와 콜옵션을 사서 올라가면 내가 올라갈 종목을 못 고른다 하더라도 이익 내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선물 옵션은 마냥 위험하고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제대로 된 분석 틀을 갖고 있지 못해서 어렵다 위험하다 하시는 것이고 가장 쉽게 여러분 주식만 하시는 분들도 보시면 주린이라고 합니다. 그죠? 주식을 처음 하는 어린이 그래서 주린이라고 부르는데 누구나 주린이 시절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 들어왔던 15년 전이 있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선물도 동일해요. 어렵게 배우자면 기준이 없다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강의 어려우세요? 되게 쉽게 설명하지 않아요?
운송 왜 가야 되는지 여러 가지 얘기 안 했어요. 뭐 운임 지수가 어떻고 뭐 배값 운임값이 오르고 어쩌고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앞으로 배 필요하지 않겠어요? 배값 오르지 않을까? 주가 오르지 않을까?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올랐잖아요. 그죠? 중요한 건 하나의 핵심을 내가 정확히 꿰뚫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합니다. 일관이지. 하나에 관통하면 다른 것들도 통할 수 있다. 주식은요, 결국 전 이렇게 생각해요. 주식이라는 건 세상이 돌아가는 그 순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당연히 물류를 해야 되면은 배, 운송, 해운, 뭐 아니면 비행기 이런 거 그 운임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무조라면 어떻게 될까요? 운임료가 더 상승할 수밖에 없고 주가 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관해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가는 것 저랑 같이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섹터별로 딱 10분만 훑어보겠습니다. 오늘 할 게 좀 있으니까요. 빠르게 진행을 하죠.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덱스 레버리지는 28,890원 찍던 이날에 4월 20일 날입니다. 제가 월요일 날에 요 날에 지금 팍스TV 출연했거든요. 요 날. 그리고 나서 요 다음 날에 제가 제 노란 톡방 안에 뭐 했습니까? 저는 상방 물량 다 팔아먹습니다. 70% 이상을 정리하고 저는 25%만 주식을 놔두고 내려가면서 담을 예정이고 75%는 현찰 쥐고 있을 거예요 라고 공고를 미리 톡방에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톡방 들어오셔야 되겠죠. 그래야 이런 고급 진시황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부터 주가가 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지금 노리는 가격은 얼마쯤까지 조정을 생각하느냐면 한 24,500원에서 25,500원 요 언저리쯤 오면 감사합니다고 받을 생각이에요. 오케이? 이쯤 왔을 때 조정을 좀 일단락하고 반등을 노릴 수 있지 않겠냐? 그 전에 나오는 반등은 장중 매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직전 저점대 정도까지 내려와 준다면 공략을 해볼 생각. 그 전까지는 시장은 반등하면 매도, 반등하면 매도하면서 물량을 줄여서 조정에 대비해야 되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거고요. 이 저점 라인을 얘가 만약에 깨버린다 그러면 우리는 매수 볼 수 없어요. 오케이? 요거는 제가 톡방 안에서 시황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버스 보십시오. 얘는 주가가 빠지면 2배로 시세나는 곧버스라고 하는 건데요. 얘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주가가 이제 좀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얘가 들어 올릴 텐데 중요한 거는 잘 보실래요? 직전 바닥권 있죠. 이 자리에서 장이 빠졌을 때 돌보지 않다가 올라타고 눌림목에 요 가격을 지키면서부터 시세가 나요. 위에 좀 더 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그럼 주가 조정 조금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150 레버리지. 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19일 날 출연했던 날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이날 제가 코스닥이 1000스닥을 넘었다라고 우리 이정현 아나운서 얘기하시면서 천스닥을 한 3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1000스닥이 큰 의미는 없는데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자, 이제 코스닥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면서 이런 힌트를 하나 드렸어요. 방송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 공매도 세력이 공매도를 친다면 저라면은 코스닥을 때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라면.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 코스닥 150 인버스가 있습니다. 이때 제가 8,400원 밑에 8,300원대일 때 4,300원이요? 예. 수정하겠습니다. 4,300원대, 4,400원 밑에서 저라면 이제 여기 매수 신호 하나 떴다. 이거 관심 한번 가져보세요. 슬쩍 한번 사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멘트를 드렸습니다. 자, 언젠가요? 2주 전, 3주 전이요. 혹시 제가 말을 거짓말했다 생각하시면 다시 보기로 방송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요거 얘기하면서 요거는 좀 한번 사볼만 할 것 같은데요. 자, 신호도 떴네요. 하면서 툭 던지고 넘어갑니다. 저의 화법은 항상 툭이에요. 이해하셨나요? 예, 왜냐하면 저는 리딩하는 게 아닙니다. 종목 추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공부한 가운데 돈 좀 벌겠다 싶은 거는 많이 강조드릴 필요는 없어요. 그냥 툭 던지고 갑니다. 자, 결과가 어떻습니까? 얘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저는 4,350원, 4,400원대에서 저는 가지고 있는데 얘가 꽤 많이 올라왔네요. 4,700원대 오늘 좀 더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목표 삼는 건 얼마냐면 4,800원에서 5,000원 언저리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슬슬 물량을 한 절반쯤 30%씩 50%씩 슬슬 정리를 좀 해가려고 해요. 목표가 여기 잡고 가면서 툭툭 던지다가 되밀리면 적당히 팔아먹고 나올 생각입니다. 왜요? 코스닥 150 물론 지금 이벤트 이슈가 있어서 많이 빠지고는 있습니다만 쟤도 조금 더 빠지면 제가 또 한번 예언을 한번 해볼까요? 이번 주 월 첫 주죠? 다음 주 월 둘째 주입니다. 둘째 주 만기주 정도가 되면 아마 조정이 얼추 일단락 될 겁니다. 오케이?
이번 주와 다음 주 조정을 이용해서 인버스들은 적당히 정리하시는 것이 좋겠고 이번 주 후반 다음 주에 저가가 나온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레버리지와 주식을 좀 담는 시간으로 삼으시면 어떨까요? 오케이? 그래서 이번 주는 장중 대응을 하시고 다음 주에 바닥이 나온다면 저는 다시 한번 상방 잡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이밍 언제 노리겠습니까? 예, 들어오시면 우리 단톡방, 노란톡방 안에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들어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자, 건설 보겠습니다. 건설은 시장이 마찬가지 제가 선거를 이야기하면서 조정을 바라보고 직전 저점에서 치고 올라갈 때 1차 진입과 이 고점 넘길 때 박스권에서 다시 한번 진입을 하자라고 이야기했던 게 시즌2를 시작하던 4월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갈 때까지 가보자 였는데 자, 통상적으로 파동의 목표가를 얼마를 설정하냐면요. 얘가 내려갔다가 올라왔던 이 사이클 있죠. 삼각형. 올라가면은 이 사이클만큼이 상승 목표입니다. 자, 목표 저희 도달한 것 같은데요. 더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바라보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 정도면 만족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더 가면 좋겠으나 보통 이 파동들은 이쯤에서 조정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건설주가 계속 치고 가던 대장주였는데 얘가 목표 사이클 거의 도달했습니다. 대등 수치죠. 자, 여기 1번 구간과 2번 구간 거의 대등해요. 그렇다면 얘는 다시 조정 나올 때 우리 어디서 눌림목 볼까요? 요 고점이죠. 가격으로 보면 3,300원에서 3,350원 사이 이쯤에서 버텨준다면 건설주 한번 더 노려볼 만합니다. 근데 얘가 깨지면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100점만 잡겠습니다. 다음. 뭐요? 철강이구나. 예, 똑같아요. 근데 철강을 보시면 아까 건설과는 달라요. 자, 건설은 고점에서 직전 고점 파동에서 끝이 났는데 그 다음에 철강을 보시게 되면 얘는 올라갔던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도 한참을 더 가요. 자, 왜 그럴까요? 원인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건설은 뭘로 져요? 시멘트, 콘크리트 같은 건가? 예, 같은 거하고 예, 철근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자재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건비가 올라가는 것에는 한계가 좀 있어요. 그렇죠? 예, 인건비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건설 원가가 올라갈 때 인건비가 올라가는 것도 꽤 있지만 사실은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자재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콘크리트라든가 뭐 철근이라든가 이런 자재값이 많이 오를 때 보통 원가가 되게 많이 상승해요. 왜냐하면 인건비는 올라가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요새 인건비 많이 올랐어라고 이야기하지만 인건비는 제한적으로 몇 퍼센트 누리 있는데 이 물건은 여러분 얼마 전에 계란 한 판에 30개짜리 한 판에 얼마지? 9,900원 만 원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대파 가지고 대파값도 한 단에 거의 한 10,000원 가까이 갔던 거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잘 아냐고요? 저희 집은 제가 장 보거든요. 그래서 물가를 잘 알아요. 근데 이게 이만큼 올라가면 당장 내가 장 볼 때 부담이 많이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 만약 건축을 하는데 인건비는 조금 오르고 내리고도 크게 비중이 없어요. 전체 비중의 10%, 20%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는데 만약에 건설 원자재 값이 올라버리면 건설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철강은 그런 의미예요. 이게 자동차를 만들더라도 철이 많이 필요해지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건설을 하더라도 많이 필요해지고요. 또 선박을 제조하는 조선 지금 해운 쪽이 수주가 엄청난데 문제는 배가 모자라요. 지으려도 철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원재료 값이 올라간다. 구리, 철강 이쪽이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건설이냐 철강이냐 중에 비중을 어느 쪽을 높일 거냐라고 투자 아이디어를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원재료 아닐까요? 그렇죠? 가공된 것은 그다음에 2차의 부가가치입니다. 그래서 원재료에 먼저 투자하고 원재료가 20이면 아니면 가공된 것에는 10 정도 이렇게 비중을 2대1 정도 두시는 것이 나중에 투자하는 아이디어에 도움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자, 여행 레저도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게 제가 여기서 이제 조정을 이야기할 때 보통 시장 조정기에 여행 레저가 많이 움직여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드렸는데 기억하세요? 여기서부터 장이 꼭지치고 나서 쭉 빠지고 나서 이때가 언제냐면 1월 중순 정도거든요. 시장이 완전히 피크를 쳤던데 1월 10일이었습니다. 정확히는. 그 이후부터 여행 레저가 슬금슬금 기어 올라와요. 그래서 얘가 고점을 찍었던 가격이 언제냐면 3월 중순입니다. 3월 18일경. 우리가 이때가 언제였죠? 시장이 하락을 이제 저기하고 주도주가 다시 한번 올라가려고 폼을 잡을 때가 3월 중순이었거든요. 역방향이에요. 이해되세요? 시장이 조정을 이 바닥을 치고 나서 올라가려고 폼을 잡을 때쯤이 여행의 고점이에요.
그리고 나서 장이 어때? 시장이 계속 반등을 하기 시작하니까 여행 쪽은 계속해서 빠지죠. 그러다 어떻게 될까요? 시장이 조정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다음 타자로 갈 만한 게 얘가 되는 거예요. 순환의 사이클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실적 장세냐, 금융 장세냐, 뭐 무슨 장세냐, 무슨 장세 다 중요한데 주도주, 우리가 말하는 이 주도라 그러면 지금 현재 주도는 뭡니까? 예, 원래 1월 달까지 갔던 것은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였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구간에 요 한 달 동안에 올라왔던 주도는 뭐였죠? 조선, 해운, 건설, 철강이에요. 그러면 이 주도가 쉬어갈 때 그다음 곁다리 아직 못 갔던 거 혹은 많이 빠졌던 놈들이 가요. 그래서 보통 한 달 내지 3개월 사이클로 돌고 돌거든요. 그 사이클의 저는 정점이 지금 여행이다라는 거고요. 얘가 갈 수 있는 거는 이 고점을 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고점 근처 언저리쯤이면 적당히 청산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얘가 성장 동력을 받으려면 백신을 맞고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갈 수 있어서 정말 실적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백신 보급률 어렵죠? 예, 저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반도체가 이제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이 반도체가 저점을 찍을 즈음에는 그때쯤 시장은 터닝하지 않을까요? 시간 사이클로 본다면 대략적으로 한 5월 중순 이후부터 5월 말경 사이에 반도체가 바닥이 잡히기 시작하면 6, 7, 8월 달에 걸치면서 시장이 이렇게 턴 어라운드 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다음 예, 삼성전자를 보시게 되면 계속 빠져가고 있는데 얘가 저점대가 86,600원, 81,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얘를 깨지 않는 8만 원을 깨지 않는 조정이라면 얘는 건전한 조정 그리고 시장 기다렸다가 다음 사이클 시장 돌아 올릴 때 1등으로 치고 올라가는 게 아마 삼성전자 아닐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만약 8만 원이 깨진다면 시장은 좀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있거나 굉장히 깊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볼 때 핵심 키워드가 뭐다? 삼성전자. 이해하실까요? 그래서 저한테 지금 만약에 장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지금은 조정장인데 8만 원을 깨지 않는다면 추세 하락으로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시장은 상승 중 눌림 조정이라서 5월 한 달 조정 얼추 끝나고 나면 6월, 7월에 걸쳐서 장은 다시 한번 상승 사이클, 대사이클 탈 것이고 여름 안쪽에 큰 사이클 먹고 나면 이제 올 하반기는 주식에서 좀 짐 싸셔야 됩니다. 오케이? 다음. 자, 2차 전지 마찬가지고요. 얘는 좀 쉬어가는데 저는 이번 사이클에서 5월 달, 6월 달에 걸쳐서 내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면 저는 사실은 2차 전지하고 이 자동차 쪽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동차를 보시면 직전 저점들 다 이탈해요. 그래서 사실은 자동차가 이제 저가 메리트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안전하게 중장기로 보실 분들은 단기로는 어려워요. 단기로 뭐 보름 안에 한 달 안에 뭐 어떻게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얘가 중장기로 보셔서 이렇게 턴 어라운드하는 모습을 볼 거면 이제부터는 좀 싸다는 거예요. 가격 메리트까지 붙었다는 거고요. 되셨죠? 예, 게임 별 볼 일 없고요. 에너지 화학 뭐 그냥 그렇습니다. 바이오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는 포트에서 완전히 지우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주도주 섹터까지 여기까지 한번 살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오늘 월요일 저녁 장사방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굉장히 많은 분들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꼼꼼하게 짚어주시지만 한 번이기 때문에 좀 아쉽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노란톡에 자리를 충분하게 만들어놨는데요. 들어오시면 이렇게 주식시장에 대한 흐름뿐만 아니라 선물 옵션에 관련해서도 관심 있으신 분들 초보부터 고수까지 다 좋습니다. 또 이러한 하락장에서도 우리가 다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건 정말 좋은 재산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방법까지도 실전 매매 비법, 우리 전문가님의 노하우까지도 아낌없이 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분들 지금 이 시간 빠르게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10분 남았고요. 저희가 방송 중에만 오픈해 놓기 때문에 만약에 들어왔다 나가시면 다시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다음 주가 지나야지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홍당무 장자방 노란톡을 통해서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간단하게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카메라로 찍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시자마자 오른쪽에 우리 장자방 전문가님께서 정말 1초 단위로 시장에 대한 흐름을 짚어주십니다. 그에 대한 대응 전략 여러분들 탄탄하게 세워보실 수 있고요. 개인적인 포트폴리오까지 만들어 보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빠르게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번에도 마지막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번에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될까요? 예, 마지막이 제 전공 분야입니다. 선물 옵션입니다. 제가 노란 톡방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주식 포트에 관한 얘기들을 한 달에 한두 번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되게 긴 사이클로 장을 보기 때문에 진입 청산, 뭐 분할 청산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안 합니다. 한 달 가야 한 번, 두 번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단타 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선물 옵션을 가지고 저는 주로 저희 톡방 안에서 단톡방에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에 기준점이 얼마고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근데 선물을 모르는 분들은 멀뚱멀뚱 눈은 떠 있는데 숫자가 올라오고 뭔 소리인지는 모르겠고 저 사람 말대로 장은 올라가는 것 같고 매도해서 뭐 하락하는 것도 맞추는 것 같고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이제 5월이 됐으니까 5개월 차 팍스TV 지금 출연을 하고 있는데 이 강의를 하는 내내 나 선물을 전혀 모릅니다. 주식도 이제 겨우 시작했습니다. 선물 잘 몰라요. 이야기를 자꾸 하세요. 근데 생방송이 지금 10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시간이. 이 짧은 시간 안에 저는 준비한다고 주말 내내 준비해가지고 강의하러 왔지만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 겨우 방송국에서 50분밖에 안 줘요. 근데 제가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은 40분밖에 안 돼요. 얼마나 전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온라인 강의에서 여러분 톡방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온라인 강의로 선물 옵션으로 어떻게 돈 벌어야 되느냐, 선물 옵션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선물의 개념은 뭐냐에 대해서 제가 90분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은 간략하게만 드리고 생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여기 들어오시면서 저 사람 말대로 정말 장을 하락한다고 3주 전에 예언했는데 정말 빠지고 있네. 그럼 저 사람 말이 정말 맞네. 근데 장중에 주식은 단타 쳐가지고 돈 못 법니다. 섹터별로 내가 미리 들어가 선점하고 있다 올라올 때 수익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중 매매로 제일 좋은 트레이더는 선물입니다. 이해하실까요? 그럼 선물을 어떻게 거래하는지 오늘 시간 되는 데까지 제가 짧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실게요. 선물이라는 건 저는 이렇게 보통 시황을 드려요. 시황이라는 건 기준점을 제시하는 거예요. 기준점에서 어떻게 매매해야 되느냐예요. 그래서 제가 매매하는 방법은 만약에 425가 선물 기준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올라갈 때 27.50의 1차 청산과 30까지 상방 대응합니다 라고 아침에 시황을 드려요. 어디에? 톡방 안에. 그리고 하락은 421차고요. 415.80까지 하방 대응합니다. 이렇게 드려요. 어디에? 이 단톡방 안에. 오케이? 들어오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지금 이건 언제의 기준이냐면 요번 주 주간 전략이에요. 그래서 425 오늘 깼잖아요. 그래서 저는 415.80 근처까지는 가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제가 지금 바라보는 현지의 시각이고요. 선물 옵션은 방향성 상품이라서 상승과 하락 둘 다 수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핵심은 기준점을 아는 것이고 예측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측이 맞으면 좋긴 하겠죠.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고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운영할 거냐라는 것을 장세와 상관없이 하락 정도 수익 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매매하는지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장이 상승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지가에 눌림목 매수합니다. 그것이 422.50의 지지가라면 이렇게 눌림목에 사서 그럼 어디까지 가져가냐? 바로 윗단계 여기가 1차 목표가 되는 것이고요. 25를 넘게 되면은 요 위에 2차 목표가까지 가져간다. 이게 상승의 경우에 대응하는 전략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장이 기준점에서 망가지게 되면 하락으로 대응해야 되잖아요. 자, 여기서 상방 하락 대응이 무슨 말인지 모르신 분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선물은요. 올라가는 것은 선물 매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선물은 내려가는 방향도 대응할 수 있거든요. 하락을 선물 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매도를 했는데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떨어지게 되면 이 떨어진 폭만큼을 우리는 매도의 이익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만약에 상방으로 올라갈 때는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더 올라가게 되면 이 올라간 폭만큼을 매수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선물은 상방과 하방 모두 다 수익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금요일 날 제가 종가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금요일을 보시게 되면 시장은 계속해서 박스권 안에 놀게 되는데 제가 노린 것은 어디였냐면 여기서 제가 레버리지 청산을 했잖아요. 4월 20날입니다. 제가 봤던 건 박스 하단이에요. 그래서 415 정도, 17 정도 여기까지 내려와서 장이 버티면 저는 하방은 짧게 털고 매수 반등 물 생각인데 415 라인이 만약에 망가진다고 한다면 388까지는 그냥 그대로 다이렉트 하락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시황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바라볼 때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가지만 좀 설명하겠습니다. 4월 30일 날 금요일 날 제가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톡방 안에 오시면 어떤 시황을 설명하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4월 30일 날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저는 아침 8시 49분에 이렇게 시황을 올립니다. 오늘 선물 기준 가격은 425입니다. 지지시의 상방 대응에서 1차 26.50, 2차 28까지 열고 대응하겠습니다. 428에 안착해야만 시장은 안정권이 되고 그렇지 못한다면 자, 여기 별표
지속 추세는 하락입니다. 하락 중에 반등일 뿐이고요. 라고 제가 말씀을 아침에 몇 시에 8시 49분 장 시작 전에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425를 깬다면은 우리는 하방 대응해야 되고요. 1차 23.50, 2차 422까지 볼 건데 자 여기 별표 22 붕괴는 420 부근까지를 무조건 열어야 합니다. 이건 당일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일봉 이야기를 함께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자 밑에 별표 3개 하나 둘 셋 자 보세요. 주도주가 모두 하락폭을 키워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반등시마다 매도 관점으로 보는 것이 유리하고요. 금요일이니까 하락의 무게를 두겠다. 결론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면 아침에 8시 49분에 시장이 어떻게 될 거라고 제가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락한다고. 자 보세요. 그래서 그러면 아침에 제가 시황을 진입하면서 진입과 동시에 얘기합니다. 425.1020에서 매도 체결 그리고 첫 방향 하방 대응. 그러면서 24.25에서 자 1포인트 정도 수익의 절반 청산하고 1피 수익 확보합니다. 24.80에 이익스탑 걸고 그냥 개겨본다. 쭉 버텨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익스탑은 어떻게 거나요? 물어보셔서 설명 다 해드렸어. 그래서 쭉 버티면서 23.85까지 낮추고요. 시초가 매도분 2피 수익 중입니다. 9시 09분이에요. 2피면 얼마냐면요. 선물 한 계약당 1포인트 수익이 25만 원이에요. 그럼 얼마죠? 한 계약당 50만 원이에요. 한 계약의 증거금은 1,300만 원에서 1,500만 원 가량 필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 1,300~1,400만 원 돈 가지고 9시 1분 땡 하자마자 시초가에 진입해가지고 딸랑 9분 만에 얼마 벌었어요? 50만 원. 괜찮습니까? 매우 매력적이죠? 자, 그 다음 톡방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10시 47분에 25.5060에 매도해가지고 422.50 붕괴가 안 되면 오전쯤에 청산할 건데 깨진다면 29분까지 추락합니다. 자 기억하세요. 29분까지. 그랬더니 쭉 밀어서 어디까지 420 초반까지 열릴 듯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죠? 제가 초반을 목표로 아침에 제시했죠. 언제? 여기. 그죠? 근데 얘가 결국은 얼마 찍었냐면 420.60 찍습니다. 그래서 저는 421에서 전량 청산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시 22분에 한 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시황을 적습니다. 자, 차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제가 드렸던 가격이 왜 고점에서 매도를 할 수 있었느냐? 시간 1분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반등할 때 콜옵션 4.85짜리 저항이에요. 이 자리가 선물 우리가 25.1015에서 매도한 근거입니다. 자, 보세요. 선물이 저항이 되려면 콜옵션이 저항이고요. 동시에 풋옵션이 지지가예요. 그래서 장은 하락입니다. 이해하실까요? 우리가 옵션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만 설명할게요. 지수가 올라가려면 콜 옵션도 상승을 합니다. 지수가 하락하면 풋옵션이 올라가요. 그럼 보세요. 풋옵션이 올라갔고 콜 옵션이 맞고 죽어요. 장 어디예요? 방향. 하방이죠? 간단하죠? 예,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재매도 어디 있습니까? 자, 요 자리 매도 진입하는 요 자리 보시면 얘는 4.60에서 콜옵션이 저항을 맞습니다. 동시에 풋옵션은요 5.47에서 하나 둘 지키면서 리바운딩 지킵니다. 그래서 저는 방향을 하방을 밀어붙였고요. 이때 설명드리기를 뭐 했습니까? 쭉 밀어서 420 초반까지 보고 싶은데 못 갔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청산해주고 또 한 번 재매도해서 어디요? 20.60 찍을 때 21에서 청산으로 매매를 종결합니다. 자, 여러분 차트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 차트 안에서 무엇을 볼 수 있나요? 제가 톡방에서 이미 설명 다 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얘가 420.5060의 재매도. 앞에서는 어디요? 어디 갔어? 425자리에서 아침에 25.1520에서 매도. 이 두 번의 매도로 매매가 끝났어요. 근데 장 출발 전에 제가 어떤 얘기합니까? 시장은 반등 시에 매도 관점에서 바라보고 시장은 뭐 때문에 주도주가 모두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면 장은 하락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방향까지 알려드리고 진입 가격까지 보여드리고 실시간으로 진입과 청산까지 드립니다. 선물 배워볼 만하지 않으세요? 이런 장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선물 배우셔야죠. 아직 모르겠습니까? 어떻게 오세요? 톡방 안에 들어오세요. 온라인 강의 안에서 제가 선물로 어떻게 공부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토요일 했던 거 제가 오늘 내일 모레 정도에 링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보기 볼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선물 모르는 분 오늘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매매하시고 배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늘 많은 정보 전달하려니까 조금 말이 씹혔네요.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조금 작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 주도 장사방 전문가님과 함께 월요일장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주말에 우리 장사방 전문가님께서 진행하셨던 선물 옵션에 관련한 무료 강의 다시 한번 들어보실 수 있는 기회 가져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 가능하죠.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우리가
온라인 강의 VOD 링크를 제공해드릴 예정인데요. 노란톡에서 다 이뤄질 예정입니다. 홍당무 장자방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의 QR코드 지금 마지막 10분 남았습니다. 빠르게 들어오셔서 문 닫기 전에 함께 대기하시고 내일장도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인데요. 내일 이 시간에는 좀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